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두에 기시다 총리는 올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빨리 서울을 방문해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단에서의 일본인 대피 때 한국의 지대한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3월 회담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재무장관 회담, 이란 안전보장 대화의 재개, 그리고 이란 경제안보협의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이 움직이고 있으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한층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했습니다. 또 한중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의장국인 한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경제계의 교류가 힘차게 부활하고 있으며 민간 교류와 의원 교류도 계속 활발해지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 한국과 대일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에 의한 청소년 대면 교류의 전면 재개와 교류하는 인원을 작년에 비해 2배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전했습니다. ALPS 처리수에 관해 기시다 총리는 IAEA의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설명을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한국 국내의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호원전에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시찰단을 5월 중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방출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조선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이란과 일미한 안보 협력을 통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하는 동시에 G7 히로시마 회담 때는 일미한 세 나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가기로 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윤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앞선 국빈으로의 미국 방문 성공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과 우크라이나 정세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란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하고 조만간에 개최될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기회를 포함해 계속해서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도 함께 충호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북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총동원되는 시기로 휴식도 거의 없어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도 전 군인, 전 인민이 농촌 동원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조선 매체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대형 연휴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대형 연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연휴란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많은 축일이 겹치는 기간을 말합니다만 이것을 황금 연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축일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일과 주말이 연결되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대형 연휴가 발생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올해의 축일 수가 16일로 이외에도 회사마다의 휴식일이 있는 것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여름 휴가 등을 포함하면 대체로 1년에 120일 정도의 휴식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휴식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족과 함께 국내 혹은 해외 관광지 등에 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은 북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휴식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본은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한 긴 연휴 기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일주일에 휴식이 한 번밖에 없는 북조선에서 살았던 저는 일본에서는 휴식일이 많은 것에 놀랐고 또한 휴식일을 즐겁게 보내는 문화에 익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연휴 기간에 가족 혹은 혼자서 국내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대형 연휴는 최고 9일간이었습니다만 저는 북조선 출신 지인 가족과 함께 도쿄와 가까운 유명한 관광지인 가마쿠라로 갔습니다. 가마쿠라시는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한면이 바다를 면하여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마쿠라는
8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로 12세기 말부터 150년간 일본 정치의 중심지를 이룬 역사적인 곳입니다. 1889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쿄에 가깝고 기후가 온난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서 별장지, 교외 주택지로서 점차 마을이 형성되었고 1912년 가마쿠라 관광철도가 개통하여 관광객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가마쿠라에는 국보로 지정된 중세의 역사적 유적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산사들이 많고 근대적인 시립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가마쿠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건조물은 고도원에 있는 가마쿠라 대불상입니다. 대불상은 지금으로부터 750년 이상 전부터 가마쿠라 땅에 자리 잡고 있고 불교 예술 사상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마쿠라의 수많은 불상 중에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불상은 높이 11m를 넘고 중량이 약 121톤이나 되어 압도되는 감을 느끼는데 거대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얼굴, 섬세한 곡선미는 다른 불상과는 다른 숭고한 인상을 줍니다. 가마쿠라의 공원은 수림이 무성하여 신선한 공기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산정에 올라 가마쿠라의 거리를 바라보니 푸른 바다와 저 멀리 후지산이 보이고 수목이 우거진 산으로 둘러싸인 거리의 풍경은 그림과 같이 아름답고 또한 교통 등이 잘 정비되어 관광하는 데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관광객들 중에는 외국인이 많아 입장하는 데도 줄을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휴식일이 약 120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중 약 3분의 1이 휴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연휴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관광을 떠납니다만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북조선에도 관광을 좋아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에는 제일동포 출신자들이 많아 그들은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서의 생활이 그리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을 포함한 북조선의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대형 연유 문화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날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어를 좀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스네 회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동경에 있어서 이 정상회담, 거기에 따라 5월에 서울에서 하는 스네 회담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국의 스네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이른바 샤토르 외교란 것은 12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런 그 형태라고 할까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작하는 G7 사미트에岸田총리는 초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본을 좀 방문을 좀 하겠고 10월 8일 날에 오부치 김대중 이러한 공동선언 발표 25주년 25틀에 있어서의 기회에岸田총리가 다시 한번 한국을 좀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동안에 두 번씩이 서로가 두 번 상호 방문으로 좀 하는 것이 좀 실현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샤토르 외교란 것은 완전히 부활을 좀 하다가 전착을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정상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런 기능이 완전히 성립 좀 되는 것으로 좀 의미하고 이러한 관계를 좀 개성 정상화하다가 적어도 당분간이 발전을 좀 계속 할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3월 달에 했던 이러한 스낵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사안들은 그 후에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4월 17일 날에는 이러한 안보 대화, 안전 보장 대화라는 것은 재개되었고 5월 3일 날에는 전제 안보 대화라는 그것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5월 2일 날에는 이러한 챔상 회담이라는 것도 개최하다가 양국 간의 미래 파트너십 계기물이라는 것은 설립하는 그런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이런 것으로 보면은 너무 좀 빠른 속도에서 이러한 관계를 좀 수복을 좀 하다가 협력으로 좀 실시하는 기반으로 좀 지금은 구축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岸田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좀 실현된 배경에서는 물론 먼저 진행한 것은 준비되고 있는 북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제라고 할까 이러한 필요성에 관한 상호 인식이라는 것은 같이 갖고 있고 그거 중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라고 할까 이런 같은 가치관으로 좀 이러한 양국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좀 의식한 안전보장 협력, 경제 협력 또 지금 규모의 과제에 대한 대제랑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양국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좀 변화가 되었던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그런 의식으로는
희박한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안보 경제 규모의 좀 가재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간의 역사 문제에도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쪽에서 보아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안에 자민당 안에서도 직산적 아닌가란 이런 신전론이라고 할까 이런 거 있었다고 전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도 아마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달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월달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던 것은 역시 저기 반환란 것으로 좀 결단했던 그것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로서 그런 만큼 좀 한국과 관계 발전의 증명선한 것은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